경주시가 대부분 시군이 제정한 지진 안전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릉도에 이어 경북 동해안에서도 고추냉이 재배가 시작돼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지난 5월부터 문을 닫은 호텔 영일대와 포항문화관 식당과 카페가 내년 초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들어 여진이 이어지는 등 경주의 지진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는데요. 경주시가 국내 대부분 시군에 마련돼 있는 기본적인 지진 대비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의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 평가단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지진 피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평가단을 각 시군 조례를 통해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한 겁니다. 불안하지만 그냥 이렇게 복귀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안심을 하고 전문가와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강제 규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지진 당시 경주에서는 정작 이 조례가 없어 지진 피해 평가단이 가동되지 않았고 대신 이와 비슷한 다른 조례에 따라 지진 피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주시는 강진이 발생한 지난 9월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조례를 만들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230여 시군에는 있는 조례가 정작 경주시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경주시가 지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제정 후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최근 지진 태풍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경주시 외에 영덕과 울진, 안동 등 경북 4개 시군에도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들 다 만드는 기본적인 지진 규정조차 없었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달 들어 독감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이 대구와 경북에서만 6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2월에만 약 3,200명이 독감으로 등교 중지됐고 경북에서는 2,600여 명이 등교 중지됐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조기 방학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은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대구 경북 교육청은 수업 일수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방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문을 닫은 호텔 영일대와 포항문화관 식당과 카페가 내년 초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임대 사업자인 라라쿱과 명도 소송에서 승소해 내부 공사를 마친 뒤 내년 2월쯤 계열사인 포스웰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크루즈 역시 라라쿱과 명도 소송에서 승소해 포항문화관 3층 카페는 직영하고 4층 식당은 편의점으로 바꿔 내년 초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두 곳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였으나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그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탈당에 합류하는 의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친박계와는 한살림을 할 수 없다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탈당 시기를 오는 27일로 잡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탈당 규모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2명이 동참했습니다. 지역의 나머지 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정서를 고려해 아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친박계가 아닌 중도 성향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향후 행보와 지역 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탈당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안 하겠죠. 대구 경북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수 자체가 선명성 경쟁을 할 거예요. 지역 여론을
향배를 보고 결정할 거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의 탈당 후폭풍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과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누르고 대구 13개 지역구 중 8곳에서 승리를 한 자민련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것을 감안할 때 탈당 후폭풍의 규모와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진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죽변 비상활주로를 이전 폐쇄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2월 1일까지 비상활주로 이전 폐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1월 말까지 관계기관별로 역할 분담과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진군 죽변 면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비상활주로가 있어 항공기 충돌 사고가 우려된다며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일명 와사비로 알려진 고추냉이는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생선회에 곁들이면 제격이지만 재배하기가 까다로워 국내에선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고추냉이를 올 겨울부터는 경북 동해안 횟집에서 맛볼 수 있게 됐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인 물회에 고추냉이 잎과 줄기를 썰어 얹었습니다. 생선회와 과메기에는 쌈채소로 딸려 나오는데 특유의 맛과 향이 음식의 격을 높여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상추나 깻잎보다 이게 매콤하고 알싸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회하고 어우러지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와 울릉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하는 고추냉이를 맛볼 수 있게 된 건 지역에서도 올해부터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 한켠에서 파릇파릇 잎을 키운 고추냉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출하하는데 친환경 시험 재배로 양이 많지 않은 데 비해 생선회와 과메기철을 맞아 소비는 늘면서 공급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험 재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판매 가격도 1kg에 2만 원 안팎으로 요즘 인기 작물로 뜬 곰치나 방풍나물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우리 기온하고 마침 우리 이쪽 지역이 또 회나 이런 쪽에 음식 문화가 하니까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일본이 원산지인 고추냉이는 저온 식물로 기온에 매우 민감해 재배가 쉽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재배 기술 연구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물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기술센터나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재배 이런 조건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많이 맞춰야 돼요. 부추와 시금치, 방풍나물 등에 이어 고추냉이가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채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1조 5,736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새 예산안 중 업무 추진비 등 64억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사업 등 15억 원을 증액해 가결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포항시가 이들 단체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원동 제1지구 토지구의 공사장 인근의 도로가 각종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흙과 먼지로 크게 더럽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하루 수십여 대의 과적 덤프트럭이 열린 사토와 분진으로 인해 도로가 진흙으로 범벅돼 생활 자체가 힘든 실정이라며 살수차 투입이나 덮개를 씌우고 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조합 측에 청소를 지시했다며 환경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는 현장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에 피항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악화로 울릉도에 피항하는 중국 어선이 50척을 넘으면 경비함정을 2척으로 늘려 배치해 이들의 불법 조업 행위와 피항 과정에서 기름과 오물 배출, 해저 지진계와 통신 광 케이블 훼손 등의 증거 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관광객의 해난 사고와 출몰이 잦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울릉해양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정해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도 법적으로는 1.7%까지 인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에서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내년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시는 새로 조성한 대이동 공영 지하주차장을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동 공영 지하주차장은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 등 6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5,000제곱미터 부지에 차량 16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 뒤 의견 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주차장 운영을 포항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동짓날인 오늘 기온은 높지만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동짓날인 오늘 팥죽 한 그릇들 하셨나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아주 요란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 되면 그치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내일 밤 다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낮에 그쳤다가 밤이 되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까지는 오늘만큼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모레 금요일이 되면 기온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 11도고요. 낮에는 울진과 영덕, 포항 15도, 경주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12도, 독도 13도, 한낮에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추워지겠고요.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북면 이장협의회 50만 원, 세화건업 장화대표 30만 원, 울진군 북면 주인 1위 주민 1동, 검성리 주민 1동 각각 20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 3리 이희국 이장, 나곡사리 노인회 각각 20만 원, 울진군 북면 신화 1위 주민 1동 15만 원, 주인 1리 주민 1동 15만 원, 울진군 북면 주인 1위 이규원 이장, 약혼 영농조합 장수봉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세지건설 운명길 씨, 빙그레 식당 정임순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4개 1위 새마을회, 4개 1위 영농조합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주인 3리 박동기 이장, 나곡 1위 노인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북면 주식회사 일회 SR 10만 원, 김형열 씨 5만 원, 울진군 북면 임동술 씨, 미래카센터 권다룽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북면 한우리 풍물패 5만 원, 신화건업 전호동 씨 5만 원, 울진군 북면 부구1리 윤창규 씨, 커피킹 각각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화물 제조 전문기업인 조선내화는 오늘 포항시를 방문해 2천만 원 상당의 사랑의 이웃돕기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한 난방유와 백미 등 위문품은 조선내화 노사가 함께 마련했으며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연탄 1,800장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는 오늘 포항시에 라면 5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후원 등으로 모아진 이 라면은 세터민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단체, 그리고 22개 파출소 등지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본사 대회의장에서 2016년 혁신허브 6기 QSS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혁신허브 활동은 포스코의 혁신 방법인 QSS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기관, 단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포스코는 포항철강공단 입주업체와 포항상위 회원사를 비롯해 병원과 관공서 등 70여 곳에서 혁신허브 활동을 통해 원가 절감과 서비스 및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차세대 그린 백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선 포스텍 황인환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현순 센터장이 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산업화와 그린 백신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고, 그린 백신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린 백신은 유전자 도입을 통한 형질전환 식물세포 또는 식물체로부터 생산되는 예방 치료 목적의 재조합 백신 기술입니다. 네, 이상 오늘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